안녕하세요, 미더빠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스튜디오 시냅스라고 일본에 있는 그 건축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1급 건축사 우에키 간야, 그리고 색채 코디네이터이신 진사 나오리, 포트폴리오가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시냅스 이러신 것들 한번 좀 볼게요. 디테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좀 젠 스타일, 그러니까 일본 느낌의 어떤 그런 미니멀한 감성, 좀 감각적인 느낌의 디테일이 이제는 충분히 많이 실내라든지 구현이 가능해졌다라는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좀 완성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이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외 건축사들,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전원주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어두운 외부와는 다르게 내부는 이렇게 화이트하게 들어갔는데 좀 독특해서 한번 지금 같이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 전체적으로 일단은 낮에는 충분히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큰 창 위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샤시가 원래는 요 두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샤시가 굉장히 얇게 보이죠. 요 같은 경우는 샤시를 다 가린 거예요. 그래서 샤시를 건축할 당시에 집어넣어 놓고 목공으로 이렇게 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레스 느낌의 디테일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매립등이라든지 이런 등들을 철저하게 좀 배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녁엔 좀 어두울 것 같긴 한데 펜던트로 이렇게 조명을 해놓으신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대신에 이렇게 화이트한 천장 화이트한 느낌, 그리고 그 바닥은 우드로 이렇게 좀 밝은, 그나마 좀 밝은 우드 같아요. 보니까 우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색채 조성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븐 체어,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철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용접을 다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원목을 깔아놓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히든도어 디테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찬내를 심어 가지고 여기다가 선반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리고 벽 쪽에는 이렇게 깊이가 있게 해가지고 여기서 윈도우 테이블, 윈도우 체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걸터 앉아가지고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바깥의 공간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천장이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난로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위로 연통을 연결을 좀 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이 난로의 위치 같은 경우도 설계 당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품을 구입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가가지고 이제 벽구멍을 뚫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아무래도 불성사납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오브제 느낌으로 구성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밝게 구성을 좀 해 놓았네요. 차분하고 좀 따뜻하게 말이죠.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네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원목을 사용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주 밝은 나무 재질로 입혀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펜던트 조명을 이제 넣었을 때 나름 장점이랄까, 이 천장고가 높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그 등 교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거나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펜던트 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등 교체도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네, 전구를 이용해 가지고 벽부 전등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저녁 모습이네요. 저녁에도 그닥 어둡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저녁인데도 그렇게 어둡진 않다. 중간중간에 숨구멍을 좀 튀어놔 주셨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네. 내부가 많이 노출되긴 하네요. 침실도. 커튼은 이제 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지어진 거냐면은 2009년에서 2011년 정도, 1년 반 정도. 그러니까는 이미 10년 전 주택이거든요. 그럼에도 상당히 좀 네, 디자인적으로 앞서간 느낌이 좀 드네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스타일의 주택을 조금 한번 더 볼까요? 네. 군마현 오타시에 있는 주택입니다. 외부는 징크제일까요? 요것들이 예, 징크제 마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천장 보면 아주 네,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천장에서 바로 빛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제 화이트한 구성, 천장까지 화이트한 구성에 바닥은 원목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벽 쪽에다가 찬늘 형식의 선반,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는 곳, 이런 곳은 이제 여기는 이제 원목으로 한 것 같은데 나뭇결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스크래치라든지 충격에 좀 강할 수 있겠죠. 여기도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것 같네요. 기존 좀 전에 봤던 그 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펜던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벽부, 요거는 그대로 이제 사용한 것 같네요. 요거는 포인트로 스팟라이트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해 보이는 게 지금 요게 지금 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의 용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냥 에어컨을 노출시켰네요. 그리고 요거 보이십니까? 네, 후드를 이쪽에서부터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다운드래프트 방식으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빨아내는 방식으로 참 독특한 방식이네요. 이게 이쪽에서 후드를 연결해 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공간에 적용을 좀 시켰고요. 요거는 아마 커스터마이징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든도어 형식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손잡이를 다 달아놨네요.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높은 천장을 지금 다 구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벽체를 끝까지 끌어당겨 올리지 않고 여기에서 멈추어서 구획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천장 끝까지 쳤으면은 저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천장이 좀 가려졌을 텐데 그러지 않고 좀 더 공간감이 더 나도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목공 디테일이긴 하네요. 충분히 바깥에서 안쪽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히 미니멀하게 꾸며놨고, 그리고 좀 미니멀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통창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풍경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건 환풍기 같고요. 내부는 아기자기한 타일로 아래쪽, 확실히 이 천장이 이 집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걸 좀 따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인 전원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좀 공간에 있어서 좀 많이 잡아먹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2층을 차라리 올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1층 구성으로 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은 좀 독특하기도 하면서 좀 아마 각 뷰에서 보는 어떤 공간의 다채로움을 좀 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재밌네요. 이렇게 바깥에 장작,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공 기간은 2013년에서 6개월 만에 지은 집이네요. 자, 이렇게 보셨고, 또 몇 개 한 번 더 볼까요? 요점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주택.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집들이 좀 많이 높지 않네요. 좀 시골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시골이어도 꽤 아파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목조주택으로 추정이 되네요. 상당히 좀 실험적인 이런 느낌들, 옹이가 그대로 보이게 공간 구성이 참 독특하네요. 안쪽에다 이렇게 처마를,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을 직사광이 바로 들어오지 않게, 하지만 어떤 빛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테라스까지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 길 때는 안쪽까지 들어오겠지만, 이 위에 있는 창에 대해서 빛이 그대로 바로 때리지 않도록 아주 좀 독특한 아이디어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여기다 뭐 커튼을 단다든지 블라인드를 단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처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깔끔한 느낌. 전통적인 일본의 어떤 그런 건축 양식을 모티브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간이 하나로 크게 이제 연결되어 있네요. 위에 보면은 사람이 나중에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강도는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 올라가서 사진 찍었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나무 느낌도 참 감성적으로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이트 앤 우드지만 우드 앤 화이트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조명 같은 경우도 그냥 좀 내추럴하게 이렇게 툭 떨어뜨린 듯한 느낌, 좋아 보입니다. 저녁에는 낮에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주는 처마 이 위쪽에 이렇게 등을 설치해 가지고 천장을 저녁에는 밝게 비춰주면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적인 효과를 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가 분들, 뭐 건축사라든지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실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덜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인테리어도 동시에 함께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살 사람들은 내부가 꾸며진 상태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처럼 좀 확실한 실내 인테리어까지 좀 세팅을 좀 탁 해놓고 건축이 들어가면은 좀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옥상 테라스 같네요. 이렇게 창이 위아래로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마 여기가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면은 주소를 한번 보죠. 군마현 한번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이쁘다고 욕심내가지고 다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주소를 군마현 마에바시시,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쿄 옆에 있네요.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거의 뭐 한 대전 정도? 네. 난방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좀 기후가 다르긴 한데, 요런 부분에서 창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천장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난방에 좀 취약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드네요. 네. 바닥 난방이 들어갔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니멀하게, 천장도 이렇게 아까 전에 처음 봤던 주택처럼. 요거는 원목은 아닌 것 같네요. 아까 전에도 뭐 원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뭔가 조금 표면 처리를 한 것 같고요. 요 디테일 또 나왔네요. 네. 아예 바깥으로 공기를 빼내는 방식. 조명도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리고, 지금 조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나중에 교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다 펜던트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벽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공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다 여기다가 금속으로 다 용접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돼가지고 설치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방은 좀 약할 것 같은데, 히터를 빵빵하게 아마 돌리겠죠. 이런 공간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화이트한 느낌의,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책을 읽을 공간을 좀 한 켠에다가 꼭 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각 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목조 2층 건물, 네, 부부 아이 3명, 다둥이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면적은 부지 면적 52평이 연상 면적이라고 그러네요. 여기서는 34평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목조 2층 건물. 목조 2층 건물. 우리나라에서 목조 2층 건물로 이렇게 퀄리티 있게 만들기가 쉽진 않을 텐데, 예. 목조군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로 했으면 징크 들어갔으면은 철골 구조로 들어가거나, 예,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들어가야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스타일 같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보는 느낌이니까요. 네,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기둥을 설치해가지고 안전성은 확보한 다음에, 네, 좀 개방감 있게. 대신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들어가면 아마 이거는 뭐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없앨 수도 있겠죠. 네, 목조 주택이니까. 네, 아무래도 기둥을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스튜디오 시냅스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ww.s 한 다음에 하이픈 마이너스 한번 찍으시고 그 synapse.jp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그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볼만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다 요즘에는 번역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장고가 높지 않은 뭐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도 이제 보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디테일이라든지 톤 앤 매너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아마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것도 나이스 하고요. 이렇게 한 건축사, 네, 한 회사의 어떤 일괄적인 그런 스타일을 한번 계속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이런 후드 아이디어라든지 어느 정도 본인의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네, 좀 좋은 아이디어가 좀 될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운드래프트 형식의 어떤 필터 방식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녁이어도 이런 부분 간접 조명으로도 좀 나이스한 밝기를 얻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화이트한 좀 느낌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런 거를 좀 캐치하시면서 네, 그 디자이너의 그 건축사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찾아보시면서 좀 검증된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지 네, 일관적인 어떤 그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본인의 집에도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 보시면 좀 어떨까. 아무래도 좀 아파트 느낌보다는 네, 단독주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신선한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